삼척항 북한어선 정박에 대한 해경 상황 보고서 부실 작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고성 속초 산불 피해 현장에서 최고 회의를 열고 있지만 2달이 지나도록 피해 대책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량 감소와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실패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태광 지역이 새로운 대체 산업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끝났지만 세 번째 도정 질문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피해간 맥빠진 질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15일 북한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와 정박한 사건에 대해 해경이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부실 작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도 늑장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MBC 강원용동이 단독 입수했던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원과 우리 해경이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해경이 기관고정으로 표류하다가 언제부터 움직였냐고 물었는데 북한 선원들은 지난 13일 밤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부터 일이 있어요. 어제부터 서울은 15일이거든. 어제가 14일. 밤이 국갈 뭐야. 낮에요, 밤이 아침에. 밤입니다. 그런데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낸 상황 보고서는 대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 13일 오후에 기관을 수리했고 이튿날에도 해상을 표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경파출소 직원들이 오전 6시 50분에서 57분 사이에 북한 선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처음 포착된 시각은 이보다 2분가량 늦습니다. 실제 도착 시각은 더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육경이 이제 처음에 실제 친구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이제 가는 거 보고 그때 때문에 또 해경도 왔었고요. 10분에서 10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현장 정보 수집에 뒤늦게 대처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 선박에 자력 입항한 삼척강 주변에 10여 대 넘는 CCTV가 있지만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이 화면들을 입수하려다 취재진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다고 하시나요? 말하면 좀 안 되는 곳에서 온 것 같은데. 국정원 같네요. 이 CCTV 영상은 이미 언론 매체에 모두 보도된 뒤였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다뤄야 할 기관들이 부실 보고에다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 4월 고성 속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산불 발생 2달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은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강원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속초시청에서 열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 대책 방안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산불 초기 접수된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늑장이 되지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성금 단체를 주관하는 행안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정부 지원금이 부족해 복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산불 원인 규명도 늦어지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이 별로 없고 예비비 지출이 미비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예비비에 책정된 1,853억 원의 집행 계획조차 지금 집행이 저조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재난복구를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또 북한 목선에 삼척항 입항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은 지난달 고성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 속초 산불 피해자 비대위는 바른미래당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현실적인 산불 피해 지원 방안을 요청했지만
정략적인 방문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강원랜드는 보통 평가를, 대한석탄공사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강원도 내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평가인 A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양호하다는 B등급, 강원랜드 등 4개 기관은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주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인 최하등급 2등급을 받아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릉시 국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릉시는 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릉시 모 국장을 오늘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장은 강릉역 평창올림픽 기념 조형물 조성공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과 추천 대학교 명단 등의 정보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었습니다.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오늘 의사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습니다. 10대 도의회 개원 뒤 세 번째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 현안을 피해간 맥 빠진 질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도정 질문. 강원 인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좋은 인삼, 강원도 인삼이 전국 최고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강원 인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좀 시작해서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도정 질문에는 모두 10명의 도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도내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양구 내금강 관광 발전 방안, 도내 소방 수요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영 장군의 그 강원도 역사적 인물로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10대 도의회가 시작된 뒤 세 번째 도정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안을 피해간 맥 빠진 질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관련 사업도 중요하지만 최문순 도정 3기의 첫 1년을 평가하는 도정 질문으로서는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도지사의 5대 공약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역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질의 자체가 소멸했다는 데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회기 10명의 도정 질문 의원 가운데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에 대한 잘잘못을 공식적으로 도지사 등에게 물을 수 있는 자리인 도정 질문. 도민들이 부여한 소중한 도의회의 권한을 제대로 못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도의원들이 귀담아 듣고 소속 정당을 떠나 도민의 체온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창사 51주년을 맞은 MBC 강원 영동은 올해 연중 캠페인을 지역경제를 살립시다로 정했습니다. 날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들어 영동 지역에서 경제난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폐광 지역은 오랫동안 뚜렷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체 산업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의 2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폐광 지역의 산업 기반은 붕괴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폐광 지역 대체 산업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게 희망입니다. 강원도는 지역별로 대체 산업을 차별화하고 이를 통합해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의 항로화 산업과 연계한 힐링 산업은 작물 재배에서 가공, 판매까지 아우르는 힐링 6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 도계는 유리 공예의 도시로 정선 사북은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로 조성됩니다. 야생화 추리마을을 테마로 한 고안 지역은 청소년 추리대회 개최와 야생화 단지 조성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척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제 빛과 조명 그리고 캐릭터가 같이 어우러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고안 18번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한 50% 이상은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핵심 국정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쇠락한 폐광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태백시 장성동 탄탄마을 사업은 이주 보상이 80% 이상 진행됐습니다. 탄광 테마파크, 스마트팜,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는 에코잡시티 태백은 이달 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현 타당성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 통과가 된다 그러면 7월부터는 사업비를 실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삼척시 정라지구와 성내지구, 정성군 사부급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그중에서 일자리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 동네를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날로 쇠락해가는 폐광 지역이 새로운 대체 산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 집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 구판장 의상을 맡은 거지. 나는 이발소하고 이쪽 옆에는 이제 바로 위에 형님이 가게를 맡아보고. 팔자가 그렇거니 하고 한 거지. 일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해야지. 하루에 한 손님 하든 두 손님 뭐 열 손님 하든 뭐 안 와서 못하지 뭐. 옛날 이발소에 대해서 추억이라는 거야 참 뭐 고대도 하고 뭐 그때 당시 그때하고 가지고 기술이라고 머리 깎는 게 기술이고 돈 버는 재미고 그러니까 진짜 친구고 예전. 보람이 있다는 게 손님들 하고 갈 때 기분 좋게 아이 뭐지 아이 잘했어 아이 보기 좋네 아이 수고했어 MBC 강원 영동 창사 51주년 기념식이 오늘 강릉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창사 기념식에서 최중옥 사장은 MBC 강원 영동과 함께한 시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난 1년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한 경험을 살려 시청취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MBC 강원 영동의 발전에 도움을 준 방송인 조설규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유공사원을 시상했습니다. 강릉 의료원장과 도립 강릉 요양병원장이 이달 안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 강릉 의료원장 지원자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을 추천하고 26일에는 도립 강릉 요양원장 지원자 2명의 면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릉 의료원장과 도립 강릉 요양원장은 이달 안으로 임명해 다음 달 1일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과 개발의 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성과 인제, 철원, 화천, 양구의 접경지역의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와 경관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굴 등 체계적인 보존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